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걸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과정과 결과를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한 2주 정도 휴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만 아프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요즘 감기는 꽤 독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팟캐스트를 하려고 왔습니다. 마이크도 새로 장만했어요. 오늘은 제가 진로 고민할 때 어떤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다녀왔거든요. 그 동료 팟캐스터 분이 제가 책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시고는 그레티 책 이야기 많이 하던데 혹시 독서 모임 들어올 생각 없냐. 자기 친구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지금 한 자리가 남았다고 한다. 혹시 관심 있으면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설레게 냉큼 설레게 냉큼은 무슨 말이야. 설레서 냉큼 좋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처음 다녀왔어요. 독서 모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삶은 어떤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들어보면 다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걸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직장을 다닌 지 3, 4년 정도 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한 3, 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분야라든지 직업, 직무가 나랑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거를 새로 도전하기에는 일단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걸 도전한다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가 손해를 감수를 하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그렇게 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진로 고민으로 머리가 터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최근에 좀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후에 전공을 또 새로 바꿔서 지금 시간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진로가 고민될 때 이런 방법을 해봤더니 좋더라 하는 것들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을 찾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야, 현직자 인터뷰 그런 거 너무 좋지.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주 막연한 상태. 정말 내가 조금만 궁금한 상태. 10%, 20% 정도의 호기심만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자를 찾아서 질문을 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A라는 거에 대해서 한 70%, 80% 정도 궁금하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고 DM 보내보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막연하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는 정도로 정말 한 10%, 20% 정도 궁금한 상태라면 이게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일에 대해서 그 용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일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이 아카이빙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들도 다 봐야 되고 또 무례하지 않게 질문하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보다 이게 귀찮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궁금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조그만한 호기심 때문에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질문하는 그 과정을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행동하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건 쉬우니까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머리로 생각만 하다가 시간은 가고 뭔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경험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이라도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인터넷 검색하고 국내든 해외든 관련된 경험자를 찾아서 글을 읽어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그 사람한테 댓글 남길 수 있거나 DM 보낼 수 있으면 바로바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막연한 상태에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빨리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환상이 없어지더라고요. 바야흐로 4년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퇴사를 하고 나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면 세부 전공을 A랑 B 중에서 골라야 하는 그 갈림길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 A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B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제 지인의 지인 이런 모든 제 인적 자원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수소문을 해서 찾아뵙고 만나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계기로 그 일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루트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베네핏은 무엇인지, 고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20개를 만들어 놓고 사전 질문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 많아요. 좀만 더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질문하지 말 걸 좀 무례했나 싶은 것들도 있지만 다행히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얕고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고 계셔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던진 질문은 정말 얕은 질문이었지만 그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더 내 생각이 구체화가 되고 명료해지면서 내가 진짜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상상을 하다 보면은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 그 기대감에 대해서 3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한 것만큼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한 것보다는 아니지만 물론 고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도전해볼 만하다 싶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기대한 거랑 너무 달라. 이건 진짜 못하겠다 싶을 수도 있고요. 이 3가지 반응에 따라서 내가 다음에 하는 고민이 바뀔 수 있고 내 다음 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작게 궁금한 것, 정말 미약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던져봤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진로가 고민될 때 하는 2번째 방법은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책이라는 매체가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또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궁금한 걸 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책은 내가 그 궁금한 거 어디에 나오는지 다 찾아봐야 되고 일일이 읽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단편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때는 당장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그 시간은 적게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찾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구조를 짜고 체계로 정리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반면에 책이라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식의 구조에 따라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비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의 면에서 책을 읽는 방법이 훨씬 가성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졌고 또 각각의 정보의 퀄리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좋은 지식을 얻기에는 책이라는 게 더 빠른 방법,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분야라든지 직업, 직무가 있으면은 단편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보다는 좀 전문가가 쓴 책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브라우징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교생 실습 나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온 진로 직업 관련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별로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연봉은 얼마 받는지, 그 당장 지금의 연봉은 얼마인지,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의 전망은 어떠한지도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직업을 얻기까지 필요했던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이 정말 상세하게 있어서 나 어릴 때는 되게 직업 관련 책이 좀 피상적인 정보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꼭 직업 관련 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보람이 있고 이런 고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직을 하고 싶고 분야를 바꾸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러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답변도 그만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웬만하면 진로를 결정할 때 무언가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려면 책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책 날개 보면은 작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메일 주소 써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책 읽다가 궁금한 거 정리해서 작가한테 질문을 했어요. DM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러면 한 10명 중에 2-3명은 답변을 그래도 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1년 뒤면은 대학원 졸업이어서 대학원 졸업 후에 진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가는 일이 있어서 거의 절판 직전에 책을 어찌저찌 구해서 그 책을 읽고 있어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로 고민할 때 하는 3번째 방법은 엑셀로 연도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전에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많다고 했잖아요. 결국 바뀌는 건 없고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갔다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엄마한테 배운 건데요. 저희 엄마가 완전 정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제 엑셀로 잘 정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길게 연도를 정리해놓고 플랜 A를 했을 때, B를 했을 때, C를 했을 때, D를 했을 때 그 연도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바뀌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때쯤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셀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하나하나 정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벽돌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정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보고 고민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C를 선택했을 때 이 연도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를 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향후 몇 년 뒤에 각 선택에 따른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엑셀로 정리를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물론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80-90%의 확률로 그 셀에 적어놓은 내용이 그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치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막연하게 생각만 많으면 더 힘드니까 연도별로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나는 이 연도에 뭐를 하고 있을 거야, B를 선택했을 때는 이쯤일 거야, 이런 것들을 바로 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표로 적어보면은 우선 내가 이거를 정보를 찾을 만큼 좋아하는지 아닌지, 관심이 가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있고 그 비어있는 셀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찾으면서 내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엑셀로 정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그 결과만 놓고 비교하지 않고 그 연도별로 해마다 내가 어떤 행동과 변화가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엑셀로 표로 정리해보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로가 고민될 때,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진로 고민은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수렵생활 그리고 신분제 사회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그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성장 시대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고민은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진로가 혼란스러울 때, 방황할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잖아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면 선택한 뒤부터는 그냥 다른 거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잘할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잘할 때까지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팟캐스트도 또 저의 학업도 개인 일상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